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라는 거는 세무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통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 고지서를 보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세예고 통지를 보내고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보통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 될 텐데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디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올 게 온 거죠. 나는 안 걸릴 줄 알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요즘 세무서에서 세금 검증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걸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억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세법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 같은데 과세관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고지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입니다. 이분들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저희 경험상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이 세 유형 중에 하나인데, 각 유형별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안 걸릴 줄 알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걸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이거는 과세예고 통지서에 같이 포함되어 옵니다. 조기결정 신청서는 기왕 걸린 거 빨리 낼 테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자, 인정할 테니까 빨리 고지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1번 유형이신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불복 청구를 하시면 돼요. 불복 청구는 과세관청에서 행한 처분이 위법 부당한 걸로 나는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억울하면 안 돼요. 나는 합리적으로 세법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번 다퉈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볼 만한 것들은 당연히 불복 청구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죠.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복 청구는 적부심사가 있을 수 있고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고지서 오기 전에, 처분이라는 행위가 있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적부를 심사해 주세요 라는 거고, 심판 청구는 고지서가 이미 왔습니다. 고지서가 온 상태에서 요거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르겠다,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과세예고 통지서를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면 이거는 세금을 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세금을 빠르게 납부를 하시면 되고,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세무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정도는 불복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또는 불복 청구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불복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냥 빨리 내고 끝내시면 되고, 억울하신 분들은 불복 청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납부를 하시든지 불복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불복 청구를 하나 했어요.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이어서 저한테 찾아왔고 제가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고, 결국은 세무서에서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유료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남매가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는데 본인 1주택, 그리고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남매 1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나이도 다 있으시고 각자의 소득도 있고 각자의 소득 내에서 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주는 같이 하고 있지만 생계는 달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거는 비과세가 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생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이런 애매한 규정 때문에 분쟁이 많다라고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한테 상담만 받으시고 본인이 주택을 양도를 했고, 세무서에서는 같은 세대 내에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과세예고 통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날로그스럽게 이렇게 가렸어요. 땡땡 세무서장이 2022년도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고, 이 과세예고 통지는 2021년에 주택을 양도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과세예고 통지를 보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의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생계를 명백하게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복 이유서를 써야 돼요. 이거 제가 한 8페이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볼게요. 그럼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인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인의 동생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2021년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청구를 했고,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과세가 취소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과세가 취소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소개를 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양도세를 굳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명백히 별도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세대를 가족 단위로 판단을 해서 과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생계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과세예고 통지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유형별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으로는 제가 간략히만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주변의 세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